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이 비트코인이 이번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지금 일종의 이제 뭐 그 전쟁이면 전쟁인데, 이, 이 전쟁 상황에서 이번 비트코인이, 예, 이 전쟁이죠, 전쟁. 이번 이제 그 러시아하고 그 어떤 우크라이나하고, 어, 이 전쟁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이 자산 역할을 한다. 그 자산도 그 안전자산. 이제 자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자산은 크게 이제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많은 이 부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자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이 부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거냐. 요게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자산. 그래서 아무래도 부자들은 본인들의 부자들은 이제 이 자산을 이렇게 늘리는 게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 자산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자산이 적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 자산을 이제 증식시키는 거, 자산을 이렇게 두 배, 세 배 이렇게 불려가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데, 이미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거기서 뭐 몇백억, 몇천억 불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자산을 이렇게 이제 자산이 줄어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자산이 많은 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남들 자산 불리는데 나는 못 불리는 거,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줄면 어떠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내 자산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 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내가 이천억이 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분들은 내 자산 천억 밑으로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게 목적이고. 이게 다르죠. 그 재테크를 투자를 하는 목적과 목표가 이렇게 이제 자산이 많은 부자들하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인들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은 이제 자산을 유지하는 게 주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산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안전자산 쪽 비중이.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안전자산 쪽으로. 위험자산은 이제 잘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위험자산은 잘못하면 반토막도 날 수 있고, 이 반의 반토막도 날 수가 있는 게 그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안전자산은 이제 주로 뭐가 안전자산이냐? 그 안전자산은 뭐가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은 주로 뭐겠어요? 금, 달러 이런 거죠. 금, 달러. 그다음에 뭐 그 유로화, 그 엔화, 응?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채권 이런 거죠. 채권도 이제 주로 이렇게 국채가 되겠죠. 국채. 그 위험 등급이 낮은 국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이나 달러, 유로, 엔화, 이 채권, 국채, 그죠? 국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게 안전자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변동폭이 적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아까 제가 가치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 그 위험도 적다. 리스크도 적다. 리스크도 적다. 이게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 이게. 그래서 이게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보통 부자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이제 금, 달러, 유로, 엔화, 그다음에 국채, 채권. 이 국채도 주로 이제 미국 쪽의 국채가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안전자산인데, 이번에 이제 전쟁,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비트코인이 그 위험자산이 아니고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니.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이 비트코인이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나온 후로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이제 그 변동폭이 있기는 있지만 안전자산의 역할을, 특히 이번 같은 전쟁 시에 예, 안전자산 역할을 하더라. 이것을 잘 보여줬다 얘기죠. 비트코인이 이게. 자, 그래서 러시아, 그것도 그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러시아인들 보세요. 아까 우크라이나들이 한 게 아니고 러시아의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게 누브라가 이게 러시아 돈이잖아요. 러시아, 우리나라는 원화, 미국 그다음 달러.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그 러시아의 누브라가 폭락이 왔다는, 폭락이. 누브라의 가치가, 아까 제가 얘기한 누브라의 가치가 폭락을 한 거죠. 누브라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아, 이게 누브라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들고 있는데, 그 러시아인들이, 그것도 우크라인이 아니고 러시아인들이 누가 봐도 전쟁에서 그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그 지는 쪽도 아니고 이기는 쪽. 그 러시아의 국민들이 그 누브라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뭘 사요, 뭘? 비트코인을 사재기를 하더라, 사재기. 그래서 그때 며칠 전에, 나중에 이따가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그래서 막 하루에 그때 이제 새벽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응? 이게 막 장대 양봉이 나온 지 있잖아요. 장대 양봉이. 이 장대 양봉. 그때 제 기억으로 막 그 13%인가 12%인가 막 하루에 이게 오른 적이 있는데, 하루에. 그게 바로 여기 러시아인들이 누브라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재기를 한 거예요, 사재기를.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서 한 시간 만에 16% 폭등을 했다. 이게 이제 바이낸스 차트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보시면 이게, 에, 지금 국가별로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로 따지면 1위, 2위, 3위 이렇게 있는데, 이 채굴로 따지면 1위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중국이 1위고, 2위가 이제 지금 미국이고, 3위가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러시아의 푸틴도 알고 있어요. 푸틴도 알고 있다고요. 푸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요 전쟁에서 지금 특히 이제 전쟁에서 누가 봐도 러시아가 이길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쪽의 나라의 이게 화폐 가치가
예? 폭락을 했다는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 돈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뭔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야 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응? 비트코인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게 결국 누브라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려. 사재기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재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누브라라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바꿨다.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왜? 누브라를 들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그 국민들이. 저기 러시아에, 그것도 전쟁에서 이길 걸로 생각하는 러시아의 국민들이 누브라를 들고 있으면 큰일 나겠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왜 누브라가, 이렇게 보면 누브라가 이게 위험자산이고, 누브라가 위험자산이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바꾸자 얘기죠. 그러니까 그 누브라를 달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막 30% 40%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가치를 지켜줄 게 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더란 얘기,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거래소에서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듯이 계속 업비트에서 돈 넣고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꾸면. 거기다가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자. 그 우크라이나를 돕려면 우크라이나로 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뭘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해서 달러를 보낸다든지, 우크라이나에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한국 돈을 보낸다든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달러를 보낸다든지, 영국에서 해서 우크라이나로 파운드를 보낸대. 그러려면 돈으로 보내려면 이게 복잡해요. 이게 돈으로 그죠? 한국에서도 달러를 가지고 외국을 나가려면 그게 막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이게 막 그 액수도 막 한계가 있고 그 절차도 밟아야 되고, 응?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냥 보내면 돼요. 보내면 비트코인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자고 비트코인의 소액 기부가 줄을 이어서 12시간 만에 4억 8천만 원을 모금을 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부를 받고 있는데, 기부를 받는데 무엇으로 받고 있냐?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 비트코인. 달러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면,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가,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길래 도대체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누브라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 우크라이나가 다른 돈 다 놔두고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받고 있고, 이런 일이 왜 생기냐는 얘기죠. 왜?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가느냐, 가격이 얼마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가 얼마 올라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아까 제가 얘기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주관적.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다.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가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지금 있었냐면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빠져나오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던 외국인들이 빠져나와서 자기 나라로 가려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이 자산 있잖아요, 자산. 이 자산을 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탈출해 나오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뭘로 가지고 나올 거냐, 아니 뭘로 가지고 나올 거냐.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결국은 뭘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 자산이라는 게 뭐겠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을 자산 이런 것들을 다 비트코인을 바꿨다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 재산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그 비트코인은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암호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그죠? 우크라이나하고 또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자기 나라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가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본인들에서 금을 가지고 간다 하면 그 무거운 금을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응?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해서 뭐 금을 가지고 있었던 뭐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응? 다른 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해서 그걸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그 비트코인을 들고 결국은 그래서 본인들 자산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만 딱 들고 나가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 이 얘기죠. 안전자산. 이런 전쟁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이게 웹 마스터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 그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옆에 있는 폴란드로 많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많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요?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로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보면은 미리 이게 전쟁 전에 미리 그렇죠. 전쟁 전에 자산을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채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은행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은행들의 ATM기가 이게 현금 인출기죠. 현금 인출기가 닫히거나 봉쇄된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 현금을 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현금을 뺄 수가 없었는데 현금 인출기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은행에 현금 인출기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현금을 뺄 수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은행이 문 닫고 이렇게 폐쇄되고 했어도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비트코인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나올 수도 없었고 돈이 없으니까 나올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재산은 더더군다나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다행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비트코인이 현금 역할도 했고, 비트코인이 현금 역할도 했고, 자산 역할도 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쟁통에 비트코인이 현금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자산으로서도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이념을 위한 돈이 아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과 결국 재산과 이 재산을 가지고 가야 본인들이 자기 나라로 가든 다른 나라로 가든 본인들 재산을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어야 본인들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본인들이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래야 본인들이 이 돈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지킬 수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도 지켰지만 결국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자유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인들이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돈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돈으로. 비트코인을 본인들이 어떤 개인 키, 이 개인 지갑이 되겠죠. 개인 지갑. 개인 지갑의 키만 알고 있으면 결국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해서 일본을 가든지 저쪽 동남아를 가든지 응? 미국을 가든지 결국 비트코인이 지갑만 들고 가면 거기서 현금으로 다 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미국 갔으면 미국에 가서 달러로 빼면 되는 것이고 응? 그렇죠. 일본을 갔으면 거기 엔화를 빼면 되는 것이고 중국을 갔다 그럼 위안화를 빼면 되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도 하면서 결국 자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결국 자유도 지켜주는 형태가 됐다. 이게 보시면 지금 내 이것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결론은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에 점점 더 안전자산이 돼갈 것이다. 이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도대체? 응? 자,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뭐 얼마 간다.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가 뭐냐?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판단하느냐는 결국 나한테 달려있다 얘기죠. 어떤 정답이 있거나 어떤 객관적인 대답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가치를 내가 그것도 지금 가치가 아니라 앞에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정답이 않는 거고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는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냐. 나한테 달려있다는 게 나한테.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앞으로 판단을 어떻게 해갈 거냐. 가격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해 갈 거냐.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를 이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그때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을 한번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저희는 비트코인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럴 거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서 이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보유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이걸 보유해서 가려면 결국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가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기에 세력도 개입되어 있는 거고 가격이란 건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한다.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러니까 가격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내린다고 해서 그렇게 막 또 실망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해놓고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것을.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게 도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싸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저평가됐을 때가 언제냐. 그 저평가됐을 때를 내가 잡아내려면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리고 있어야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야 그 저평가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샀다면 그 비트코인을 5년이고 10년이고 보유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 자꾸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아니라고 해도.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이 지금 저희한테, 저희같이 이렇게 투자를 공부하는 저희한테 이 가격하고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전쟁통에 잘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 간다, 뭐 얼마 간다. 저는 그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식으로 자꾸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도대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이 비트코인에 대한 본인으로서 어떤 가치 판단, 이것을 자꾸 정리를 해 가셔야 된다,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본인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뭔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꾸 가격 따라서 그걸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저평가됐을 때 사서 그래서 아까 저 수요 곡선에서 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비트코인을 아무튼 이게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